둘이 앞에 야구시에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진짜 재밌었던 올스타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후반기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황성빈 진짜 짱이더라고. 네. 저희가 예고 기사 썼었거든요. 네. 올스타전에서 뭔가 보여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자, 후반기를 앞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몇몇 팀들은 이제 코치 교체 있었고 외국인 교체한 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슈 있었지만 역시 후반기 가장 관심이 끄는 건 도대체 누가 선두를 갈 것인가. 그리고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가 이 자리에 끝까지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후반기 돌입하는 기아 이야기, 리그 대표 기아 담당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장난 아니죠? 제가 김은진 기자인데 김은진 기자를 처음 야구장에서 만난 게 2004년인 것 같아요. 20년 전. 20년 전이고요. 뭐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당연히 아니고요. 광주 무등경기장. 무등경기장. 올드팬 다 기억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베테랑 입문 단계. 아직도 베테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문 단계가 상당히 20년 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문 단계고요. 제가 이제 여러 선배들도 보고 기회 취재하는 이제 동료들과 이제 함께 걸어왔는데 저도 기아 취재 이력만 보자면은 아마 프로야구 1982년이 원년이잖아요. 원년 이후에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뭐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진 기자가 기아 취재하는 동안 기아에 입단했다가 은퇴한 선수가 여럿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오늘 기아 얘기는 믿고 들으셔도 된다. 믿고 보는 기자 이렇게 설명 하나 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은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일단 기아 얘기 바로 물어볼게요. 전반기 막판에 아슬아슬했었는데 결국은 대구 시리즈를 연승으로 마감하면서 좋은 흐름에서 후반기를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 분위기 사실은 이 전반기 막판에 아슬아슬하고 부상 공백도 좀 생기고 위험해 보였는데 어쨌건 1위 자리는 지켰고 지금 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전반기가 끝난 그런 상황. 바닥에 있었다고요? 바닥 분위기는 완전히 바닥에. 1등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롯데와 키움한테 뭐 완전히 불펜 마운드가 이제 붕괴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 4경기에서 49실점인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14대 1로 이기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 무승부 끝난 경기도 있었으니까. 기아가 개막 이후에 고비가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맞은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결국은 더블헤더와 뭐 정혜영의 부상으로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건데 그 꼬였던 분위기가 마지막 삼성 3연전에서 이제 수입을 하면서 완전히 불펜 문제도 좀 자리를 잡는 것 같고 급격하게 분위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1위를 지키고 전반기를 끝냈다는 게 사실은 뭐 지금 순위는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런 고비를 계속 넘으면서도 1위를 지켰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이 힘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한번 고비를 넘고 후반기는 좀 잘 달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아가 뭐 개막 이후 타선은 꾸준히 좋았는데 역시 후반기 관건은 마운드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외국인 투수 이슈가 있었는데 후반기 어떻게 끌고 갔지? 또 대체 카드로 들어왔던 알드레 선수가 어느 정도 던지긴 했지만 애매하기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일단은 2명은 계속 믿고 보는 상황인 거고요. 왜냐하면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완전히 에이스다라고 기아는 얘기는 하고 있고 지금 알드레드가 이제 아무래도 관건일 텐데 계약은 11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일단은 잘해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현재 신분이 윌크로의 대체 선수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포스트 시즌에 이 선수를 기용을 해야 된다면 8월 15일까지는 이제 등록 신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7월 안에는 알드레드에 대한 방향을 이 선수를 그대로 갈지 교체를 검토를 할지를 7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사실은 기아가 뭐 제가 알기로는 다음 투수 리스트 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알드레드가 좀 잘 던져주기를 이제 기대한다라는 게 지금 상황인데 일단 기준이 알드레드가 7월에는 포스트 시즌에는 이 투수를 우리가 믿고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원투펀치는 가능하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아마 기아에 잔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또 교체하고 선수 새로 오고 적응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알드레드를 최소한
최대한 믿어보겠다. 그리고 이범호 감독도 7월 이후에는 좀 상위팀 상대로 알드레드가 어떻게 던지는지 결국에는 가을 야구에서 만나야 될 팀들이 그쪽이기 때문에 좀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알드레드를 점검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외국인 선수를 볼 때는 그 포스트 시즌에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SG도 이제 시라카와냐 엘리아스냐 고민할 때 결정적으로 이제 지난해 엘리아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위력, 요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알드레드가 과연 포스트 시즌에 네. 2선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혹은 3선발 역할을 할 수 있을 네. 것인가, 요거를 판단한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최강 오픈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일이 시즌 초반의 압도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 옛날에는 막 나왔다 하면 막 퀄리티 스타트 그냥 쉬운 일이었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한 4, 5회 넘어가면 좀 맞는 장면도 나오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구단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김은진 기자가 기사에서 썼어요. 그 스위퍼에도 익숙해져진 것일 뿐 스탯 뭐 기록에는 네. 큰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내일이 9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현장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9위가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 적응이 돼버렸는데 타자들이 조금 이제 네, 익숙해졌다. 타자들이 예, 그러니까 스위퍼가 굉장히 초반에 잘 먹혔잖아요. 네. 근데 그 스윙이 나오던 공에 계속 커트가 되고 하니까 그냥 그 부분은 아무래도 타자들이 적응을 한 것 아닌가. 그리고 내일이 지금 보면은 경기를 등판한 팀은 등판을 계속하고 또 안 나온 팀은 많이 안 순서상.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LG나 두산, 롯데 뭐 이런 팀한테는 3번씩 다 나왔는데 또 안 나온 팀도 있어요. 한 경기밖에 안 나온 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자주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좀 약간 좀 흔들렸다면 그게 좀 두드러지지 않나.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좀 피칭 디자인을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이범호 감독이 했고요. 그러니까 9위에 있어서는 흔들리는 건 없다.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두산이랑 일주일 만에 네. 2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땐 두산 타자들이 조금 진짜로 치더라고요. 네. 그런 점 고려하면 확실히 익숙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일이 이제 이건 개인의 성격의 부분일 것 같은데요. 내일의 성격. 네. ABS 때문에 많은 투수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내일이 초반과 달리 이제 특히 이제 좀 ABS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래픽상으로 보면은 선에 닿았나 말았나 하는 그 정도의 공들을 이제 볼로 잡아줄 때 굉장히 좀 예민한 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일각에서는 타자랑 싸워야지 ABS랑 싸우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서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독과 코치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뭔가 자기 성격이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예민해서 반응하는 건. 그러니까 본인이 쉽게 고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그 부분은 좀 릴렉스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코치들은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외국인 선수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소크라테스도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뭐 대체 카드를 뽐내 만에 해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6월 이후 타율이 3할 오픈 4리, 네. OPS가 1.059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팀 내에서 김도영 선수 다음인데 리그 전체에서 3위더라고요. 김도영 선수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 선수는 뭐 변수는 이제 없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소크라테스는 그대로 간다. 그래서 외국인 타자 영입에 있어서는 일단 철수를 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전반기 막판부터는 완전히 회복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스탯도 좋고 좀 타점 능력도 초반에 좀 임팩트가 없어서 막 치긴 치는데 중요할 때 못 치고 맞아요. 한두 개씩은 치지만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6월부터가 사실은 소크라테스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기적처럼 그때부터 살아나고 또 사실은 팀이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기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살려준 경기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좀 이제 와서 다른 선수가 온다고 해서 그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타자들은 적응하기 더 어려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타자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도 와서 한참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ABS 이슈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것도 사실은 ABS 하이볼에 굉장히 좀 적응을 못해서 그 부분이라고 기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절대적으로 적응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변화를 주는 것은 오히려 모험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묘하게 LG 투수들도 그렇고 기아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교체에 가까운 이슈가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가 조금 더 외국인 선수 기사를 좀 그런 식으로 써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자극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죠. 자, 어쨌든 이제 공격 지표는 좀 이렇게 소크라테스도 있고 근데 불펜이 궁금합니다.
네. 기아가 사실은 전반기 막판에 흔들렸을 때 정혜영 빠지면서부터 한번 와르르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아가 전반기 평균 자책 4.40으로 1위였는데 불펜은 4.87로 이제 4위로 떨어진 측면도 있고. 정혜영 선수는 이제 순조롭게 돌아오는 건가요? 정혜영 선수 돌아오면 물론 이제 삼성과의 시리즈에서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네. 기아 불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혜영 선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네. 정혜영이 와야 모든 퍼즐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혜영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후반기 후반기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고. 네, 생각보다 조금은 걸릴 것 같고 이게 어깨다 보니까 양현종 선수가 그랬듯이 사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도 팔꿈치라서 엔트리에서 뺏었잖아요. 근데 정혜영 선수는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깨니까 최대한 확실하게 좀 해놓고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지금까지 공을 안 잡았고 오늘부터는 캐치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캐치볼 시작하면 일단 이번 주는 그렇죠. 어려운 것 같고 네.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후반기 시작하고 한 2주 정도는 결국은 전상현 선수 마무리 체제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 3연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상대 라인업이 9회에 상대 타선이 좌냐 우냐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우한 전상현 좌완 최지민 이렇게 나눠서 마무리 세이브 상황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대구에서는 전상현 선수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지민 선수도 이게 모든 게 좀 기아 불펜이 겹쳤었는데 최지민 선수도 굉장히 좀 바닥까지 가는 거의 불안정해서 좀 그랬었는데 최지민 선수도 또 빠르게 회복을 해서 네. 지금 어쨌든 3연전도 전상현이 굉장히 잘 던졌고 막판처럼 그렇게 꼬이지 않으려면 사실은 선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좀 더 버텨주고. 그러니까 선발들이 좀 버텨주고 이제 양현종 선수도 돌아오고 이렇게 선발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일단 2주는 기존 불펜 수수들로 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은진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이범호 감독이 후반기 들어서는 그 불펜 운영 방식을 좀 바꾸겠다 네. 이런 얘기와 함께 네. 이범호 감독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우리 선수들 너무 못 믿은 것 같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펜 처음에 기아가 시작할 때 네. 7, 8, 9회를 정확하게 선수들 보직이라든 역할을 네네. 분담을 해서 9회는 당연히 마무리고 7회는 누구, 8회는 누구 이렇게 전상현, 최지민, 정혜영 이렇게 네네. 정해놓고 1이닝씩을 맡겼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경기가 잘 풀리냐 안 풀리냐의 그렇죠. 결과론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풀어갔는데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접전을 하고 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를 교체하고 이런 상황이 잦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완전히 꼬인 거죠. 정혜영 선수 한인이가 막 빠지면서. 4명 나가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들을 돌아봤을 때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을 때를 보니까 딱딱딱 정해진 채로 1이닝씩을 맡겼더라. 근데 내가 이 투수가 이 상황에서 이 타자한테는 저기 불펜에서 지금 몸 풀고 있는 저 투수가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승계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교체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선수들이 다 안 좋아졌고 이게 누적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선수들을 너무 못 믿은 건 아닌가라고 해서 후반기에는 좀 이제 불펜을 결국은 또 경기 상황대로 하겠지만은 물론 주자가 있을 때 교체를 해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원칙을 두고 좀 1이닝씩 맡겨보겠다 다시 시즌 초반처럼 그런 다짐?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이범호 감독은 초보 감독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기아 하면 김도영 선수 올 시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김도영 선수 정말 잘했지만 나이가 그래도 아직 어린 선수잖아요. 네. 2003년생이니까 네. 그 김은진 기자 그 기자 생활 시작했던 2004년에 김도영 선수 돌잔치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굳이 그렇게 김도영 선수 그 체력 관리 후반기에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체력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초반에 김도영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 기복은 아니어도 너무 4월에 잘하니까 맞아요. 5월에 네. 살짝 기복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체력 이슈가 나왔거든요. 풀타임 출전이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이범호 감독한테 막 주변에서 김도영 네. 쉬게 해줘야 되는 거 네.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감독 그때 당시에도 지금은 그런 그렇죠.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아마 한 번씩 빼주면서 감독이 관리를 해줄 생각은 기아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선수가 풀타임을 뛰면서 체력도 체력이지만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멘탈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영이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실책 이슈가 수비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실책도 실책이고 근데 실책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팀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거 말고는 자기가 이렇게 집착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실책도 실책인데 그
좀 생각지 못했던 실수들, 뭐 런다운 상황인데 일루에 송구를 던지고. 일루로 해버리고 그 전에 또 세리머니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문학에서. 근데 그런 되게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도 다음 날 반드시 엄청난 활약을 하는 이번에도 홈런을 쳤잖아요. 맞아요. 수타석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워낙 주목받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작은 실수가 아니고 큰 실수도 간에 뭐 실수를 하면 사실은 일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기사도 미디어 노출도 많이 되고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타격 없이 자기 플레이를 다음 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보면 멘탈이 확실히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가 초점을 뒀던 것은 초반에 4월에 워낙 잘 치니까 5월부터는 투수들이 김도영을 견제한다. 그래서 뭐 치기 좋은 공은 안 주고 변화구 위주로 한다. 뭐 LG 바깥쪽에 빠지는 슬라이드 엄청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LG 연경혁 감독도 아예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변화구를 막 때려서 홈런을 치고 그걸 다 넘기더라고 진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카운트 싸움을 네. 본인이 그냥 하고 그것도 결국은 이겨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본인은 고등학교 때도 나는 변화구도 한 타이밍 죽였다가 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가졌어라고 본인이 생각했다고. 그래서 딱히 5월에 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의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타석을 자기가 나가면 매 타석마다 반드시 하나는 내가 칠 공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나간다. 그래서 그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정말 멘탈이 센 거 아닌가요? 저희도 오래 했지만 네. 또 김승 기자도 오래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자 생활 시작했을 다음에 입단해서 은퇴한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많은 선수들을 봐왔는데 김 기자가 보기에 김도영은 야 정말 내가 지금까지 본 선수들 중에 이건 정말 특별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인터뷰를 잘하고 사실은 말을 그 인터뷰 트라이 횟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네, 섭외 횟수가 많은데 굉장히 저는 한 번도 딱 한 번 피곤한 적이 있었어요. 그 더블헤더 한 날 지난번 한화랑 할 때 그날 20-20 기록 세운 날 네네네네. 그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다 뛰고 나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사진도 좀 찍어야 되니까 좀 웃어봐요 했더니 못 웃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다고. 그날 빼고는 항상 밝게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말할 때 확실히 똑똑한 선수구나 어리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굉장히 스마트하게 얘기를 잘 합니다. 뭐 좀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하고 나서도 좀 집착을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예민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빨빨 털어버리는 거. 신경 안 쓰는 거.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쉴 때 뭐 하나를 제가 저는 가끔 선수들한테 아이돌 누구 좋아하냐 이런 거 잘 물어보는데 김도영 선수는 쉴 때는 자기는 집돌이라고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 그냥 가만히 있진 않지 않을 거 아닌가. 네네네. 뭘 하나 물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요즘 젊은 선수들은 유튜브로 야구 동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뭐 게임도 하기도 네. 하고 뭐. 근데 게임은 본인 피셜로는 안 한다고 해서 게임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혹시 보는 건가 그런 걸 물어봤더니 자기는 알고리즘에 떠서 볼 때는 있대요. 근데 찾아서 야구 동영상은 자기는 절대 안 본다. 그래? 남이 하는 걸 봐서 뭐 굳이 자기는 몸으로 자기가 적응을 하는 게 좋지. 자기는 봐서 그걸 내가 나한테 접목시키고 뭐 레슨도 이런 것도 안 좋아한다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뭘 보는지 물어봤더니 무슨 불법 채취 동물을 잡는 유튜버가 있다. 그 기사에서 본 적 같아요. 네, 그런 걸 찾아서 보고 낚시하는 거, 그러니까 동물 잡는 거 이런 동영상을 보면 저는 굉장히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시면 재밌을 거라면서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도 특이하게 보내고 또 하나는 본인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야구적인 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단 자기는 야구를 예로 들면 목표를 하나 삼아서 근데 그 목표를 절대 이룰 수 없는 걸 목표로 삼는데요. 오. 그래서 그리고 말을 한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네네.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해내면은 자기 자신에게 소름이 돋는 그 기분이 좋다. 잠깐만. 여기 굉장히- 약간. 굉장히 근데 만약에 그걸 못 이뤄낸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기에선 내가 뭘 해야겠어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그날 안타를 몇 개를 쳐도 자기 기분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 만 21살인데 굉장히 강단 있다 그래야 되나? 좀 특이한 결국 야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에고이스트군요, 에고이스트. 아니, 뭐- 야. 아니 오타니 선수 생각도 나고, 네네. 이렇게 인생 계획 잡는 또 그리고 인터뷰 스킬이나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매너 그리고 보면은 이정우 선수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생각에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다 갖추고 있으니까. 예전에 브라이스 하퍼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똑같이 했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자기는 목표를 세울 때 네.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 정도의 목표를 세워두고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김대웅 선수에게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브라이스 하퍼. 하퍼 요즘도 잘해요. 네, 하퍼 나오네요. 어린 선수들이 얘기했는데 네. 조금 지금 좀 연령 있는 베테랑 선수 좀 얘기를 해보면 최용 선수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용 선수 제가 뭐 몇 해 전부터 현장에서 가끔 보면은 저를 원로 기자 배우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대도 곧 원로 선수 될 거야. 이미 원로 선수 아닌가요, 최용 그런데 선수요? 기량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 또 최근에 올스타전 MVP도 했고 거의 그냥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강건함이 나오는 동력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몸적으로는 타고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부모 감독도 얘기를 했었지만 최용우 선수가 뭐 아파서 시즌을 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상을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 나이에도 저렇게 체력적으로 대단히 뭐 힘들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이제 지명타자고 가끔 수비 나가지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건강한 부분, 타고난 부분이 뒷받침돼주는 것 같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 느낌은 좀 보면 별로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룰 거 다 이루긴 했지만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뛰고 있으니 사실은 좀 베테랑 선수들 보면은 약간 급해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여기다 좀 지키려면은 좀 더 해야 되고 네네. 이거는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고참 선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급해지고 사람이 좀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근데 최영우 선수는 굉장히 여유롭고 사실은 그게 되게 귀찮아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말도 자기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4번 타자 치기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 인터뷰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인터뷰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서 또 뭐 자기 할 거 하면서 후배를 좀 도와주고. 내 목 하면 되지. 뭐 이런 되게 여유로운 마인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반대로 잘하니까 여유롭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반대로 그렇게 여유로우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은진 기자 얘기 들으니까 동의가 맞아. 최용우 선수 맞아 그래 그러면서 쫓기지 않으니까 뭔가 이제 조금 부진하면서 그런 것 올라올 수 있고 그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최용우 선수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몇 년 전에 눈을 다쳤을 때 이게 사실은 나이 든 선수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동체 시력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 몸은 괜찮아도 약간 흔들림이 좀 덜 보이거나 공의 변화를 체크가 늦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사실 그 각막 관련 이제 뭐 부상을 당했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보란 듯이 그냥 막 홈런치고 하니까 눈도 괜찮은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술이 굉장히 잘 된 모양이에요. 그 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주변에서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여유가 오히려 그런 네, 걸 잘 네. 보이게 만드는. 김도영, 최영호 이런 선수들 다 괜찮고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을 잘 이끌고 갈 이봉호 감독이 이제 후반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다 까먹고 있는데 이봉호 감독이 감독 첫 해일뿐만 아니라 캠프 거의 끝나고 그렇죠. 때쯤 감독이 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 준비할 시간도 없었는데 너무 잘 끌어왔어요. 그러면 이봉호 감독이 생각하는 후반기 구상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펜 첫 번째 그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범호 감독이 시즌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선수들 관리, 이게 훗날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시즌 후반을 생각해서 이거 1년을 다 가야 되니까 지금 무리시키면 안 돼. 지금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양현종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 관리에 굉장히 좀 섬세하게 관리를 하는 편인데 지금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제 체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야수들 어느 타면 여기도 씌워줘야 될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베테랑도 좀 있고 그래서 야수들을 어느 타이밍에 그러니까 굉장히 잘 치고 있는데 김도영 같은 경우 예를 그렇죠. 들어서 잘 치고 있는데 이 선수를 언제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아마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나올
나올 겁니다. 그 타이밍에 잡는 거. 그리고 투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선발 투수들 양현종은 이제 한번 푹 쉬고 왔으니까 아마 더는 휴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윤영철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전반기 막판에 그리고 올스타 휴식기까지 더해서 굉장히 좀 길게 좀 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쉬었고 아마도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제임스 네일을 언제 한 번쯤은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엔트리를 한 번 빼면은 뭐 열흘은 빠지고 이러니까 이 타이밍을 어디로 잡을까를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야, 기아가 참 후반기 궁금한데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기아와 그러면은 선두를 다툴 팀이 있을 텐데 가장 근거리에서 어느 팀일지 뭐 팀 내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테고요. 네, 아무래도 LG가 가장 까다로울 것 같고요. 계속 2위권에서 따라오고 있는 팀이고 지금 만날 때마다 접전을 하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사실 지금 LG가 처음에 전반기에 3번 만났을 때는 켈리와 엔스가 그 정상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최정상이 아니었다. 좀 불안정한 상태로 네네네. 했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좀 다른데 지금은 어쨌든 뭐 켈리가 완봉승을 했고 뭐 그다음 경기는 또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와는 완전히 좀 다른 상태 그리고 LG가 어쨌든 마운드 전력도 정상화된 상태로 붙기 때문에 전반기랑은 좀 다를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염경엽 감독이 되게 대놓고 기아를 우리가 따라잡는 게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우승이 얘기했어요. 목표니까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승부를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 LG와의 싸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저는 두산하고도 기아가 6승 1무 5패 굉장히 치열했고요. 그래서 두산이 사실은 알칸타라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두산이 외국인 투수를 어떻게 정비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두산도 기아한테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또는 두산. 예. 롯데 아니고 롯데. 근데 사실은 저는 롯데랑 SSG랑 상당히 상대 전적이 안 좋아요. 그러게요. 롯데만 만나면은 그냥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타격을 받고 오는데. 롯데와 만나는 그 롯데전도 중요한데 롯데 다음에 누굴 만나냐. 맞아요. 네, 롯데를 만나고 워낙 경기가 치열해지니까 불펜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롯데를 만나면 추락을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묘한 게 그 다음에 꼭 2위로 쫓아오는 팀을 만나서 분위기를 살렸기 때문에 뭐 맞아요. 2위 킬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대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후반기 첫 3연전 굉장히 관심 클 것 같습니다. 모두가 관심 있는 네. 매치업이죠. 뭐 그거는 예, 기아 LG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신 거 없을까요? 궁금한 거는 다음 회에. 네. 예. 그렇죠. 물론 한 번 물어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LG 기아 선발하면 누구부터 나가죠? 내일 제임스 네일이고요. 네. 원래 알드레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현종이라고 했었는데 네. 양현종 선수가 수요일 날 나오는 걸로 어머니 바뀐 딱 걸로 땡겨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양현종 선수가 휴식이 너무 길면은 오히려 안 감이 좋아지는 안 좋아질 수 편이거든요.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하루 더 그러니까 닷새 쉬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는 포스트 시즌도 그렇게 움직일 것 네.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지금까지 기아 담당 김은지 기자로부터 기아 소식 재밌게 잘 들었고요. 최강 올패는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최강 불펜이 아니고 볼펜입니다. 아직도 댓글에 불펜이라고 쓰시는 그 분들 이름 계시더라고요. 정확히 알리는 데만 2시간 볼펜. 걸리는 것 같은데요. 영원히 못 알릴까 봐 걱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